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7일 오후입니다. 7월 7일은 아주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한국 근대화, 한국 산업화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끝나서 경부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된 날이 1970년 7월 7일이었습니다. 그 5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운전자들은 이 날을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그리고 가장 빨리 건설한 경부고속도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생각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안목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명 건설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명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살인, 남침, 테러, 항공기 폭파, 온갖 나쁜 짓을 골라서 한 북한 노동당 정권에 굴종하는 이런 행동을 하다가 이제 하나하나 그 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 두 사람, 박지원, 서훈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박지원, 서훈을 임명한 문재인을 고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인재 전 국회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중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입니다. 국정원이 직전 국정원장인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했다. 박지원은 펄펄 뛰고 서훈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문 정권 국가안보 중추기관의 민낯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들의 혐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첩보를 삭제하고 박지원 귀순 여부 조사를 강제로 종료시킨 다음 북송했다는 것이다. 서훈, 우리 공무원의 죽음을 방치하고 귀순 어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두 사건은 물론 엄중하다. 그러나 서훈이 국정원장이던 2018년 12월 20일 동해 대화태 의장 해역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다. 작전 중이던 우리 구축함 광개토함이 일본 초계기를 통해 공격용 레이더를 조사했다.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도대체 공해상에서 우리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가 왜 충돌했을까? 우리 해군의 대표격인 구축함 광개토함이 무슨 작전을 하고 있었을까? 일본 초계기는 그 해역에서 무엇을 수색하고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해 2020년 9월 일본 자위대 전 통합망료장,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입니다. 가와노가 폭로했다. 그에 의하면 2019년 말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한 암살 기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음모 가담자 중 4명이 목선을 타고 일본으로 탈출 중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한국 정부가 광개토함을 출동시켜 이 목선을 납포한 다음 거기 타고 있던 북한인 3명과 시신 1구를 북한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거 참 어수선하네요. 한국 정부가 광개토함을 출동시켜 이 목선을 납포한 다음 거기 타고 있던 북한인 3명과 시신 1구를 북에 넘겼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우리 해군을 동원하여 김정은의 작전을 대행한 끔찍한 반역사건이다. 가와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히는 것은 간단하다. 공해상의 목선 하나를 목적으로 우리 최대 구축함이 출동할 이유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 해군이 어떤 경로로 작전 명령을 받아 광개토함을 출동시켰고 그 목선에 누가 타고 있었으며 그들을 왜 북에 넘겼는지 밝히면 될 일이다.
앞서의 두 사건과 함께 이 사건도 신속히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문재인 정권 이 안보 그리고 대북관계 수뇌부는 김정은의 하수인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해군의 대표적 군함까지 동원해가지고 김정은이 원하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북한에 보내주었다. 이 관련자들은 어마어마한 형량의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될 텐데, 이거 밝히는 거 이인재 전 의원 이야기대로 간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해군에 있을 것이고, 통일부에 있을 것이고, 신문 기록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국정원의 감청 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권 교체가 무섭다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전 정권에서 일어난 정보가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인재 전 의원이 소개한 통합망료장 이야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 차원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주간지 슈칸 겐다이, 주간현대입니다. 주간현대의 곤도 다이스케 특별편집위원은 2020년에 온라인 매체 겐다이 비즈니스에 게재된 가와노 가스도시 전 자위대 통합망료장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미묘한 질문을 합니다. 이 곤도 다이스케 편집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가와노 전 통합망료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획된 대담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곤도 위원에 따르면은, 질문에 따르면은, 이 사건은 김정은이 강원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 시찰을 갔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갈마해안관광지구는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원산 명사심리해안 일대에 호텔, 카지노 등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김정은의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곤도위원은 질문을 합니다. 김정은이 갈마지구 시찰을 갔을 때 심한 고역을 견디지 못한 건설 현장의 병사 일부가 암살 미수 사건을 일으켰다며 범인은 일망타진되었으나 4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려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이어서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긴급히 연락을 했고 친북 문재인 정권은 곧바로 한국군을 긴급 출동시켜 필사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일본 자위대가 P1 초계기를 출동시켰다. 한국군이 여기서 자위대에 발견되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레이더를 조사하여 쫓아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와노 전 망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확실히 가능성의 하나로 보고를 받았다.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의 첩보 차원에서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의 진상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 확인해 주고서 그런 첩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확인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곤도위원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한국군에 구조된 뒤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주민 3명과 시신 한 구가 김정은 암살 미수 사건에 가담한 북한군 병사들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2018년 12월 31일자 미래한국 주간지에 실린 고성혁 군사 전문 기자의 분석이 잠옷 흥미롭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고성혁 기자는
통상적인 작전 범위 밖에까지 해군 함정 광개토함이 달려가서 북한 목선을 구조하는 작전을 한 게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군은 그러면 어떤 경로로 표류 중인 북한 목선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까?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한일 중간 수역에서 왜 일본 측과 공동 수색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이상하다. 사진 한 장 공개되지 않은 채 곧바로 북한으로 이들이 송환된 점도 이상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통일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지난 20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한 척을 발견하여 선원 3명을 구조하고 사체 항구를 수습했다. 22일 오전 11시께 이틀 뒤입니다.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측에 인계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하게 인계했습니다. 바로 이틀 뒤에 인계를 했어요. 정부는 지난 21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로 북한 주민과 시신 인도 의사를 밝힌 대북 통지문을 보냈고 북측이 인수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바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한 바로 다음 날 북한에 연락했고 그 다음 날 북한에 3사람 플러스 시신 항구를 보냈다. 초고속입니다. 초고속. 통일부 당국장은 한 명은 구조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관계기관이 합동신문을 했는데 사고 경위가 명확했고 주민들이 북측에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즉각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겁니다. 수주간 표류하면서 탈진한 상태라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기본적 치료는 하고 송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 미래한국 고승혁 기자의 문제제기입니다. 게다가 표류했다는 목선과 북한 선원 사진 한 장 공개되지 않았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이게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야죠.